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와 석유 제품 호조세에 힘입어 이번 달에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4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5.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8억 7천만 달러로 17.4%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달까지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에는 역대 3월 수출 중 사상 최초로 50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취업자가 2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그치고 실업자가 3개월째 100만 명을 웃도는 등 고용 상황이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25만 7천 명으로 석 달 연속 100만 명대를 이룩했고 실업률은 4.5%로 3월 기준으로는 2001년 5.1%에 이어 17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15세부터 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11.6%로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삼성증권 현장 검사에 자체 전산 시스템 전문가와 금융투자회사 검사 인력을 포함해 8명을 투입했습니다. 이는 통상 특정 개별 사안에 대한 검사 인력이 4-5명인 것을 고려한다면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검사를 통해 삼성증권의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문제를 중점적으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을 3%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개선을 보여주는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은 데다가 G2 무역전쟁 우려와 남북 북미 정상회담 예정 등으로 한국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변동성이 조금은 완화가 된다라는 신호탄일까요? 전일 미국장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미중 간의 G2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는 측면이 조금 보였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시 주석의 이야기 그리고 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화답 부분이 주요하게 시장에서는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 시장은 양 시장 모두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긴 한데 코스피는 여전히 강보합권 수준이고요. 코스닥은 이보다는 조금 큰 상승폭을 보여주는 정도입니다. 결국에 무역 분쟁 이슈가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씩 물려 들어가게 된다면 현 시점에서 실적 장세로 돌입해야 된다. 그리고 순환매 장세를 지금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은데 거래소 쪽부터 보자면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고 여전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놓고 보자면 먼저 지금 철강, 금속과 전기, 전자, 은행 등의 업종 등은 상승하고 있고요. 이 시각 건설, 유통주는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시총 상위주들은 지수와 마찬가지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좋은 모습인데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의 상승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특히나 큰 폭의 상승 20%가 넘는 상승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약 바이오주들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종목들은 좀 소외되고 있는 장세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글로벌 이슈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장세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빠르게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수남의 이 장을 대비를 할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말씀드리는 순간에 지금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지금 지수가 빠져내려가고 있는데요. 2442.49포인트입니다. 조금 전 시간까지만 해도 강보합권 수준이었는데 지금 8포인트가 순식간에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장 초반에 2450포인트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힘이 좀 없어 보이고요. 꾸준하게 그래도 보합권을 유지를 하다가 조금 전 시간대에 갑자기 지수가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변동이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1,745억 원. 그런데 기관의 매도가 더 늘었고요. 외국인도 291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1,955억 원이나 지금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부분이 보이고요. 투신연기금은 매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삼성전자는 약보합, SK하이닉스 1% 상승입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일 60만 원까지 터치하면서 신고가 경신했는데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도 30만 원이 살짝 이탈이 된 모습이고요. 6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오늘도 하락하면서 15만 원, 지금 위태위태한 모습이고요. 지금 철강 쪽이 포스코가 상승폭이 컸는데 상승폭을 모두 다 지금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올라가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보합권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지수가 순식간에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요. 삼성물산도 지금 2%의 하락, LG화학도 상승해서 하락으로 지금 전환이 됐고요. 현대모비스도 1,000원 하락합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도 하락하고요. KB금융, 그리고 삼성생명, 한국전력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한지주는 빠지면서 은행주들도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변동이 좀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잘 달립니다. 885포인트대까지 올라가면서 1%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881포인트부터 886포인트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폭의 하락이 순식간에 나오진 않고 있는 모습인데 조금 전 시간보다도 한 2포인트 정도 코스닥도 조금은 꺾여 내려오는 모습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닥엔 좀 긍정적으로 사줍니다. 279억 원 사주고요. 개인도 52억 원 소폭 매수합니다. 그리고 기관이 272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투신과 연기금이 사고 금융투자가 팝니다. 한마디로 금융투자는 양시장 모두 매도하고요. 오늘 투신과 연기금은 각각 양시장에서 모두 사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볼 텐데 여기도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67% 하락하고 신라젠 보합, 메디톡스는 소폭 상승, 바이로메드 2% 하락, HLB가 오늘 시총 다시 5위로 올라오면서 10만 원 부근에서 움직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CJENM, 셀트리온 제약은 빠집니다. 그런데 펄어비스가 그동안 좀 눌려있다가 오늘 또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6%대의 상승. 코오롱 티슈진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45,000원 이하까지 지금 빠져 내려갔었는데 오늘은 6%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젤도 0.78%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카카오뮤직 지금 105,10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소폭 상승합니다. 포스코캠텍 낙폭이 최근에 꽤나 컸죠.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제넥신도 2%가 넘게 하락하고 있고 코미팜은 강보합권 수준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폭 상승을 하긴 하는데 상승이라고 표현하긴 미미한 수준입니다. 보합권 수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일 미국 증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완화가 됐다 이렇게 저희가 개괄적으로만 지금 접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나요?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우려 자체가 좀 국지전으로 진행이 됐다가 실질적으로 미국 쪽에서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어떤 품목이라든가 규모를 늘리기도 했었고요. 또 곧바로도 중국이 이에 대한 어떤 보복 조치를 예고를 하면서 지금 지난주까지 사실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던 모습이었는데 어제 이제 그 보합 포럼 개막식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좀 미국의 어떤 보호무역주의,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요구하는 어떤 수준들을 좀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제스처가 나오면서 좀 트럼프 대통령도 좀 이에 대해서 좀 화답하는 무역 분쟁 우려 자체가 물론 완벽하게 종료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성황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투자 심리 개선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시진핑 주석이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미국산을 포함한 어떤 수입품에 대해서,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상당폭 인하하는 부분, 그리고 또 중국의 공장, 그러니까 합자회사 설립함에 있어서 지분을 좀 낮춰주는 부분, 그런 부분도 또 금융시장 개방도 좀 얘기를 했고, 또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보호를 강화하겠다. 사실상 미국이 원하는 부분들을 좀 상당 부분 수용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면서 결국에 협상이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좀 시장을 반등을 좀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로 좀 출발상에 좋지 못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좀 이러한 그간 어떤 증시의 변동성을 키웠던 커다란 축이었던 이런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 자체가 완화된 점이 좀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금통위 있지 않습니까? 금통위에 대한 전망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금리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이라든가 연내의 금리 인상 횟수가 과연 이해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좀 초점을 둘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4월 달에도 이제 수정경제 전망이 발표가 되는데,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1분기가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효과도 좀 있고, 전반적으로 수출이라든가, 설비 투자 쪽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장률 전망, 연 3%라는 경제 성장률 전망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제 연초에 좀 지난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물가 상승률은 큰 폭은 아니겠습니다만 0.1에서 크게는 0.2%포인트 정도 좀 낮출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이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5월보다는 저희는 이제 7월 정도에 금리 인상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좀 4조 원의 정부 추경 편성 이후에 좀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정책 조합 측면에서 보면 원래 추경과 금리 인하가 동시에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인하는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좀 인상은 좀 피하는 어떤 그런 스탠스가 나타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경기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전망은 유지가 되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좀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좀 이번에 좀 확인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남은 시장 전략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종합적으로 볼 때 좋을까요? 일단 대외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측면이 있고 또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5, 6월 중에 이루어질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조금씩 가시화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좀 국내 증시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만약 추가적으로 이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결국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특히 이제 실적 기대감이 높은 업종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IT 업종은 여전히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매력적인 업종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미디어라든가 엔터 쪽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이제 사드 보복 조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 소비주들 미디어 엔터 쪽 그리고 또 화장품 쪽 이쪽도 사실은 단기적으로 좀 충분히 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4월이 벌써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열흘이 넘게 지났으니까 말이죠. 4월에 좀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열흘 동안은 뭐 그렇게 괜찮아지는 느낌은 없었는데 이제서야 조금은 하반경성을 잡는 것이 아니냐, 변동성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를 어제 미국을 보면서 중국을 보면서 느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 랠리라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도 이제 오늘은 그 가능성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이제 얘기를 만들어 왔고요. 조금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악재가 그렇게 4월 초에 몰려 있었던 것들이 무역 분쟁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완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고, 물론 완전히 해결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남았겠지만요. 하지만 언젠가는 해결이 될 거다라는 식으로 시장이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악재는 완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악재가 나온다라는 그럴 뭐 있을까라고 따져봤을 때 후반부 쪽은 전반기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 그 중국 쪽에서 나온 얘기들을 가만히 놓고 봤을 때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 힘든 이유는 미국의 핵심적인 요구 몇 가지 사항을 뭐 유가적 제스처를 보내서 서로 뭐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결국에 언젠가는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우리 시장에서 항상 계속 거론되어 왔었던 그 위안화와 관련된 위안화 절상이죠. 이쪽에 대한 협상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얘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중국 입장에서 뭐 무역 정책하고 더불어서 글로벌 유동성 흐름하고도 관련되는 문제죠. 위안화 절상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좀 큰 시각에서 놓고 봤을 때는 FRB 쪽에서 계속 긴축을 하고 있는 그런 통화 정책에 대해서 대응 수단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지막으로 양보할 수 있는, 양보할 때 하더라도 결코 쉽게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단지 중국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 위안화하고 우리 원화가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환율 시장 쪽에서 이 선반영 가능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안 환율도 뭐 강세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와 동행하는 한국 원화도 또 더불어서 원격결에 강세를 보일 수가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의 절상도 그 폭이 좀 되는데 한국 원화 절상 우려감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주식시장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수출 대형주 이쪽이 쉽게 빨리 힘을 되찾기는 약간 좀 걸림돌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런 것은 이제 향후에 재료 진행 상황에 따라서 4월 후반부에 랠리가 나타날 수 있는가,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나마 또 이런 외부 요인 말고 시장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미국 쪽에서 우리가 좀 가장 우려시 되어졌던 문제, 그 테크 업종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되는 흐름으로 좀 진입됐다. 이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하고, 향후 랠리가 나타난다면 결국 또 IT 업종이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이 좀 향후 시장에, 미국 시장에서도 중요해질 것이고, 우리 시장하고 연관도 좀 깊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역 분쟁 갈등 우려감이 영향이 가장 컸던 업종이 또 이 IT 업종이기 때문에 어제 당연히 반영되는 강도가 좀 컸었다, 반등폭이 컸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타이밍상으로 봐도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미국 상원 청문회에 들어가는 그런 일정이 어제였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또 증권사에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서 투자 의견 하향되는 그런 모습이 최근 발생됐었던 그런 악재에 거의 정점을 지나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려시 되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는 와중에서 해결되거나 어떤 투자 등급이나 투자 의견에 대한 코멘트가 별로 없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떤 악재의 결론이 나는 그런 구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악재로서의 재료는 많이 가치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장 핵심적으로 또 볼 수 있는 반도체 부분요. 이쪽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다시 긍정적인 관점에 대한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 좀 많이 내렸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상화폐하고 바로 연결해서 엔비디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상화폐 시장이 위축돼도 설사 채굴 수요가 뭐 한 20-30% 감소를 해도 엔비디아의 EPS 감소폭은 0.02달러에서 많아야 0.05달러다. 이러한 논리적인 분석은 사실 투자자들한테 참 와닿는 접근 논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시장도 어떠한 논리가
좀 약간 앞에서 좀 안 좋은 것이 어느 정도 했을 때 그 주당 순이익이 어느 정도 감소된다라는 그런 식의 분석이 좀 IT 업종 쪽에서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막연한 불안감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2월 이후에 업종 하락률이 IT 업종이 11.5% 정도 됩니다. 또 주요 그 테크주들이 대부분이 10% 안팎의 조정을 보였고 최근에는 좀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죠.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문제도 어느 정도 희석이 되는 그런 구간이고요. 3월 말 4월 초 기술적 흐름을 놓고 보면 원형 가닥형 쪽의 패턴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도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랠리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저도 그 점을 주목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도 기술적으로 아주 유사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멘텀만 부여되면 단기적으로는 또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제가 또 가장 주목하고 있는 흐름, 미국 쪽에서의 흐름은 종목들이 모두 다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월 이후에 조정기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악재가 많았었죠. 금리 문제도 있었고 무역 분쟁이 최근까지 시장을 압박했고요. 그러면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러한 모멘텀에 대해서도 수혜 기업들을 찾아내면서 그런 종목들의 신고가 흐름을 지속을 했다는 것이죠. 산업재 쪽이 좀 대표적이고 일부 우주항공 분야 그리고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이 어떤 신고가를 내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무차별적인 하락에서 하방 경직성을 구축하면서 반등을 계속 이어왔다라는 점 그러한 점을 주목한다면은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모두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붕괴되는 흐름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한 이후에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모멘텀이 부여되면 단기 랠리도 가능한 그런 분위기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존하고는 조금은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그 흐름을 타기만 한다면 단기적으로 랠리가 충분히 가능한 시장 여건이 됐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내일을 한번 봐야 되는 게 금통위도 있겠지만 옵션 만기일이 내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이거 지나고 나면 좀 매도 우위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시장이 좀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통이나 옵션 만기일이나 이것을 넘어서면서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큰 기대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성급하겠는데 주변 상황 조금 점검을 해보면은 그러한 예상도 불가능한 게 아니다. 최소한 4월 전반부보다는 가벼워질 수 있다. 이 논리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금통위하고 미국 국채 쪽 금리하고도 바로 연관이 될 텐데 이 4월 후반부 쪽으로 들어서면은 우리 금통위 쪽이 좀 분위기가 좀 압박이 좀 덜해질 수가 있는 이유가 미국 국채 입찰의 부담이 4월 후반부 쪽은 많이 완화가 되는 구간입니다. 2분기에 미 국채 입찰 금액, 그러니까 전체 금액 말고 만기되는 물량 대비 지금 발행되는 물량에 비교를 해봤을 때 늘어나는 금액을 구했을 때, 그러니까 순증분을 구했을 때 2분기 전체적으로 1,760억 달러인데요. 4월 같은 경우는 그것이 570억 달러로 다른 달보다 좀 적은 구간이고 오늘 이후에 다음 주까지 놓고 봤을 때는 그 순증분이 12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압박이 많이 완화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성 흐름에 있어서도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내일 옵션 만기를 지나면서부터 좀 압박이 완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달러 인덱스 흐름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월 5, 6일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에 단기 고점 90.29 형성한 다음에 약세로 전환하고 있죠. 해서 달러 약세로 전환되면서 유동성 측면에서 비우호적인 환경이 4월 초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그것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점에서 이 국채 입찰 일정이나 달러 인덱스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오늘 이후부터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특히나 내일 이후는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 놓고 봐서 이제 옵션 만기를 점검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변수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3월 만기 이후에 차익 매수가 890억, 그 다음에 비차익 매수가 6천억. 좀 많습니다. 비차익 매수 쪽이요. 그런데
옵션과 직접 연간 차익 거래 쪽은 저 890억보다도 적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만 놓고 보면은 사실 그렇게 크다 볼 수가 없는데 선물하고 미니 선물 쪽이 좀 연계된 물량이 아까 말씀드린 6천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일날 옵션 포지션이 설정이 되면서 베이시스가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내일 영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 투자자분들은 파생 투자자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안 좋아지면 그 이후에는 부담을 많이 완화시키면서 갈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내일 설사 안 좋다 하더라도 중기적인 시각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 종합적으로 봐서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수급 쪽은 악화된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도요. 이 4월 코스피 외국인 누적 매도 보면 5,900억까지 늘어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600억 매도고 이 파생 상품 쪽도 매도 일변도고 오히려 선물 매도는 오늘 매도까지 감안한다면은 32,000계약까지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일 옵션 만기를 좀 쉽게 보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수급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타이밍상으로 놓고 보면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옵션 만기 지나면서 이 단기 압박이 해소될 가능성, 그러니까 해외 변수도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그 변화가 외국인 수급 쪽에서 나타나는지 좀 확인을 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는 미국 지수 선물 흐름까지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 심리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 들어오는 수급 악화가 해소가 되어야지만 시장의 변화가 기대된다. 내일 후에 이쪽을 더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포트폴리오 전략 쪽에서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건설주 쪽 매우 강했었죠. 그거 제가 1분기 업종별 시세가 우리가 점검을 했을 때 건설업종이 상당한 시세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수주 쪽이 종목별로 시세 분출 국면의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중심 수출업종이나 이런 내수주가 시세 분출하거나 결국 반등을 하거나 시세 분출하거나 할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이익 실현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다. 우리가 건설주 흐름만 놓고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나타나는 경우, 단기 반등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이익 실현, 최소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격해서 매수를 좀 성급하게 하는 것들은 지금 자제할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좀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종목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 보면서 수익률 대결 펼쳐보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